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자, 구글 캘린더 일정 관리할 때 구글 캘린더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개인 계정,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사용하는 거랑 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캘린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 개인 사용자보다는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사용자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벤트로 지금 이제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이 2025년이거나 아니면 2024년 후반기면은 혹시 또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 일정 관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글 회사 캘린더하고 캘린더 이벤트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기능, 그리고 실제로 데모까지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캘린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캘린더는 사실은 혼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네이버 캘린더나 구글 캘린더나 자기 일정 작성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쓰시면 되겠죠. 크게 보면은 다이어리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신다면은 많은 것들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회사 팀에서 사용하는 협업 캘린더에다가 자기 이제 하이닉스 서류 접수 일정을 적어서 그 팀장이 한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아주 중요하겠죠. 디지털 에티켓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정을 협업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목적 자체가 우리가 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서도 협업하지만은 일정도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회의실이 항상 회의가 많다 보니까 뭐 회의실 내가 예약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문 위에다가 붙여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회의실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벤트, 어떤 약속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 이 시간에는 나 아무 일도 방해를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재 중이라고도 알릴 수가 있고요. 뭐 할 일이나 또 반대로 이제 내가 근무하는 위치 또는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선택해 라고 해서 약속 시간대 이런 것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캘린더랑 이벤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캘린더, 내 캘린더는 이제 개인적이라는 것이 뭐 우리 아빠 생일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업무에서 내 개인적인 이벤트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할 때 이벤트도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아니면 우리 부서 아니면 요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캘린더는 그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은 새 캘린더를 하나 만들고 그 캘린더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 캘린더 아니면은 이벤트를 등록을 할 때 목적에 맞게 캘린더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개인적인 캘린더는
개인 업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컴퓨터나 PC에서 사용하실 때는 브라우저 로그인을 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계정을 먼저 선택을 하고 캘린더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이벤트 등록도 하지만은 조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독특하게 내가 등록한 그 계정, 구글 계정의 모든 캘린더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캘린더, 즉 개인 업무들, gmail.com으로 사용하시는 뭐 친구 생일, 엄마 생일, 아니면 어디 뭐 이번에 휴가 가는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 캘린더에 등록을 하시고, 회사 업무는 회사 캘린더에 등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구글 스마트폰 구글 앱 캘린더에서는 한꺼번에 다 보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 업무나 개인 업무나 나는 한꺼번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캘린더를 이용할 때는 보통은 이제 직접 이벤트를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글 닥스, 지메일, 챗 다양한 데에서 일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서비스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간, 내용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석자를 인바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참석자를 인바이트 할 때 옛날처럼 뭐 우리 부서 다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꼭 이 이벤트, 우리가 이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개념이시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일정이 있거나 그 안건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너 꼭 참석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참석해 주세요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의랑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뭐 미참석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참석자 주최자가 꼭 다시 참석을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참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위치나 문서, 또 회의실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크이기 때문에 구글 미트의 화상회의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외근 중이라서 참석 못해요, 이런 얘기 못하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방법들도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에 그 이벤트가 끝나면은 우리가 회의록을 또 많이 공유를 하는데, 이 회의록도 이 캘린더 이벤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뭐 회의록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벤트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바로 회의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로 등록할 수 있는 종류들이 뭐 일반적인 약속들, 회의들 이런 거는 이벤트로 등록하시면 되고, 방해 금지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업무 집중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꼭 이거를 해야 돼, 나는 뭐 중요한 뭐 다른 회의에도 하면 안 되고, 뭐 챗에서 알람이 와도 안 돼, 나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럴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만들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방해 금지 시간을, 나는 10시에서 12시까지는 업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 못 받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재중, 나 지금은 무슨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일, 근무 위치, 약속 시간대 이런 것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시부터 3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30분 단위로 예약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반대로 그렇게 상대방이 시간을 정해서 이제 서로
약속을 정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캘린더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캘린더와 다르게 인바이트 개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잘 쓰는 회사는 이제 김대리가 이 과장한테 이 과장이 이제 김대리한테 그러죠.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김대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저 인바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회의를 참석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회의 주최자는 회의를 하나 이벤트를 개설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회의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모여봐. 일단 3시에 회의실로 다 와봐.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은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멀뚱멀뚱 하다가 또 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팀장 정신교육 얘기 듣다가 오는 거. 사실 우리 조직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40시간씩 일주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전체 시간 중에서 낭비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회의 이런 내용으로 할 거다라고 회의 자료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참석자를 잘 선택을 인바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의 참석자는 그 자료를 읽어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회의 시간에 얘기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지만은 회의 자료를 읽어보고 오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내일 회의인데 오늘 그 자료를 읽으면서 퇴근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그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 인바이트를 받은 사람은 참석 여부,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을 또 제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의 시간을 쉽게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면은 1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죠? 네, 다 일일이 전화해보고 아니면 카톡으로 막 계속 몇 시에 되세요? 몇 시에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바이트 해주면은 많은 사람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실 예약하기. 우리 보통 이런 회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은 회의실 앞에다가 저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놓죠. 몇 시에 무슨 회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회의실 관리, 이것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회의실을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 사람은 회의실을 예약할 수가 있고, 또 회의실 캘린더를 보면은 언제 시간이 비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이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하면서 회의실 개념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글 미트로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는데 굳이 뭐로 회의실에서 만나냐, 이제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사이드 패널, 우리가 캘린더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마치 나는 하루 종일 지메일로 일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하루 종일 구글 드라이브로 일해, 이러는 분도 있듯이 하루 종일 구글 캘린더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데 가면은 일단 팀장 정도 레벨이면은 나의 일정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출근을 하면은 9시부터 회의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예약을 해놨어요. 나는 그 시간대에 그 회의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일정 이벤트 캘린더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캘린더도 사용하고 연락처도 봐야 되고 메모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스위칭 타임이라고 하고, 스위칭 타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패널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이드 패널에서 추가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업무에 맞도록 사이드 패널 추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서비스 말고도 외부 우리가 서드 파티도 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할 일이죠.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요 캘린더 안에 요 화면으로 지금 내용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할 일도 이 PC 화면에서 브라우저에서 조회하고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캘린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정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캘린더는 일단은 이제 사용하는 계정은 도메인 계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계정에서는 사실 협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그냥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캘린더는 우측 상단 바둑판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주로 다 요 URL을 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일정 조회하는 게 있고 검색화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색도 다양한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조회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주 단위로 보고 있는데 뭐 일 단위, 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원하는 형태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주 단위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보시면 태스크로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만들기, 이벤트, 방해 금지 시간, 부재 중, 근무 위치, 할 일, 약속 일정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 월 단위 캘린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메인에서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참석자를 추가하려면 그 사람의 일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파란색은 제 일정이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서태지 상무의 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약속이 있구나 그러면은 다른 시간으로 변경을 해서 인바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있는지, 자, 통계를 보시면은 어떤 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 캘린더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계정, 이게 이제 지금 계정명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사용하는 추가한 캘린더, 태스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캘린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린더 요번에 뭐 우리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TF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팀원들하고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TF팀 캘린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 캘린더에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일단은 액세스 권한이 지금 저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사용자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서태지 상무는 권한을 그냥 추가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자, 일정 세부 정보 보기까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뭐 홍길동은 조금 실무진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하는 것까지 권한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3명이 2명이 이 캘린더를 초대를 인바이트를 받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바이트를 해주면은 이 두 사람한테 이메일이 안내가 되고 그 이메일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캘린더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캘린더를 추가를 했으면은, 자, 캘린더가 지금 개인 캘린더, 디지털 전환, 팀 캘린더, 뭐 ESG 프로젝트 캘린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나, 주간 미팅을 할 때 항상 내가 어떤 캘린더에다 추가를 할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까 하이닉스처럼 신입이
팀 캘린더에다가 개인 일정을 등록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니까 지금 시간은 4시에서 5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참석자를 지금 서태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정 시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현재 팀 캘린더이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위치 이제 우리가 회의실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회의실이 이제 나올 텐데 지금 회의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뭐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등록 해가지고 뭐 회사 회의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부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시고, 자,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는지 회의를 꼭 그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선택해서 자, 요 내용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회의록은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시면은 요 참석자들은 모두 다 회의를 함께 요 회의록을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도 예를 들어 10분 전에 할 건지 5분 전에 할 건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10분 전쯤에 알람을 주면은 정리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화상회의, 영상회의로 할 때는 10분 전에 주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카메라만 바로 키면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3분이나 5분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사람들한테 또 이메일이 안내가 돼서 공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괄 저장.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일정이 됐고요. 자,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 외부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미트로 참석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예전에는 이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만들기에 보면 방해금지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동으로 회의에 참석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불필요한 오해는 예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재중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무 위치, 나는 내일부터 3일간은 제주도 가서 근무할 거야. 좋겠죠. 예,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자, 할 일도 등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일 등록하면은 아까 태스크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속 일정이라고 하는 거, 나는 요 시간에 약속이 가능해. 너는 나한테 약속할 때 15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대방이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3시에서 5시까지 매주 월요일날 요 시간대에 네가 약속을 등록을 하면은 미팅이 예약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예약을 하는 그런 단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캘린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추가 통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단위,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계속 나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요거는 오늘 뭐 팀장님 요청한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이때 뭐뭐 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쭉 내가 업무를 뭐 이때부터는 뭐 고객사 미팅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예정인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등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캘린더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이제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만들고 초대하고 회의 진행하고 일정 검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글 캘린더 우리가 일정 협업 우리가 저는 이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회의 일정 하나 잡으려면은 예전에 업무 방식으로 하면은 전화 걸고 또 메일 보내고 또 문자 보내고 10명 정말 약속 잡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것이 다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또 하이브리드 워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서울의 본사로 다 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꼭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예전처럼 내 밑으로 다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회의 자료 읽어보고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의사 결정하는 것이 더 업무 방식에 요즘에는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캘린더 2024년도 버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